네, 종목 터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업종 하나 그리고 종목들 리포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웃으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기계업종 관련입니다.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일하려면 뭔가 수주도 굉장히 좀 많아야 이렇게 웃으면서 신나게 일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수주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기계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오버웨이트 투자는 더 많이 해야 된다. 비중 확대 의견을 내긴 했는데 4분기 8월음판 어닝 시즌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4분기에 이 기계업종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이 투자 비중은 또 확대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전망 그래프인데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이게 컨센서스고요.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에서 예상한 것인데요. 이 컨센서스보다 다들 이렇게 하회한 것을 좀 대형주 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그렇고요. 두산인프라코어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좀 중소형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역시 다 비슷합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예상한 것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다들 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투자 의견이 비중 확대가 됐다. 기계업종에 대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만큼 이제 이미 우려가 좀 반영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탑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을 먼저 볼 텐데요. 큰 종목이죠. 44,000원의 목표가를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하지만 매수 의견을 냈는데요. 올해의 화두가 바로 정상화라고 합니다. 뭐가 정상화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예상보다는 컨센서스보다는 좀 하회할 실적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요. 재작년에 2012년에 가장 좋은 매출액을 보이고 그리고 작년에는 좀 더 안 좋아졌고요. 그리고 올해도 또 내려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정상화가 되냐면요. 두산중공업이 신규 수주가 작년까지 지난 2년 동안 연속으로 6조가 좀 안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신규 수주가 3년 동안 매출에 반영된다라고 봤을 때 그중에서도 특히 두 번째 해가 매출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되는데요. 지난 2년 동안 6조가 안 되는 신규 수주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 두 번째 해 매출 반영이 더 많다라는 걸 봤을 때 올해도 그렇게 매출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화가 되는 것은 바로 신규 수주가 좋아진다라는 건데요. 신규 수주가 이제 재작년이죠. 2012년에도 6조 아래 5.8조밖에 안 됐고요. 그 작년에도 5조 9천억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1.7조까지 늘어날 것이다. 11조 7천억 갑자기 확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일단 작년에 계약되지 못하고 2월 된 것들이 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원전 주기기 그리고 베트남 응이손2 이게 한 4조 원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올해 1분기 중에 계약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올해 연간 수준은 한 12조에서 14조까지도 예상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핀란드, 사우디 쪽에서의 원전 기기도 다들 좀 수주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매수 의견을 가져갔습니다. 다음은 좀 중소형주 중에 탑픽 보겠습니다. 성광밴드고요. 목표가는 역시 31,5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매수 의견을 가져갔는데요. 작년 신규 수주가 3,310억 원으로 주춤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2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가져갔다라고 볼 때 3,310억 원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작년에 수주가 그렇게 안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상반기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서 크게 안 좋아졌다라는 건데요. 하반기에 이렇게 안 좋아졌다는 거 올해 상반기에 매출이 좀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려가 되는 상황에도 그래도 매수 의견을 가져간 이유는 차트를 좀 볼 텐데요. 이게 주봉 그래프입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수주에 대한 우려가 되면서도 굉장히 많은 주가 하락을 보이면서 작년 초 주가까지 쭉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려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고 그래서 목표 주가는 좀 하향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주가가 많이 밀린 만큼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올라갔겠죠. 그런 만큼 탑픽으로 중소형주 중에서는 성광밴드를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약간 계란 후라이 같은 게 나와 있죠. 이게 아크리치라는 건데요. 저도 뭐가 뭔지 몰라서 처음 찾아봤습니다. 교류용 반도체 광원이라고 하는데요. 반도체 조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열등이 요즘 많이 좀 밀려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빛을 발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의 서울 반도체라는 기업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실적을 잘 올려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계란 후라이 같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반도체인데요. 6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매수 의견 가져갔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 탑픽으로 서울 반도체를 가져갔는데요. 바로 그 이후로 좀 전에 보셨던 월등한 아크리치 기술을 꼽았습니다. 첫 번째로 볼 때 그 이후로는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한국 등에서 이제 올해 1월부터 백열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크리치가 많이 쓰일 것이고요. 그래서 더 많은 매출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서울반도체가 보유한 이 기술 그리고 특허가 다른 글로벌 경쟁업체들이 여기에 뛰어들기에는 좀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셋째로는 원재료가 쓰여지는 사파이어 인곳이 작년 하반기에 그렇게 많이 가격이 안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를 만들어내는 원가에 큰 영향을 주지가 않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 아크리치가 점점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것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이 아크리치에 대한 기대도 좋아진다라고 하면서 서울반도체를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미 그림인데요. 저나 모든 시청자분들 다 개미라고 사람들이 부르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일단 개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리테일 영업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키움증권입니다. 신한금융투자의견이고요. 72,000원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800억짜리 우리자산 운용을 인수하게 되죠. 인수하게 된다라면은 그렇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더 많은 또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이제 펀드 코리아 온라인 코리아 이래서 펀드 슈퍼마켓을 오픈할 예정인데 원래 펀드를 가입하려면 은행에 가든 무슨 금융기관에 가서 뭐 쓰고 막 해서 열심히 뭘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온라인에서 그냥 클릭 몇 번으로 할 수 있는 이 펀드 시장, 펀드 슈퍼마켓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흐름이 바뀌는 안에서 온라인에서 굉장히 강점을 나타내고 있는 키움증권이 그 안에서 우리자산 운용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또 그 안에서의 비율도 시장 점유율도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고요. 물론 아직까지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과연 어떻게 될까 예상하기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향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목표가는 7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오늘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운데 조심하시고요. 종목 터치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